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 온도 19도. 어제 비가 와서 오늘은 좀 습도가 높은 아침입니다. 산은 아직 약간 안개처럼 습한 기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투표 날입니다. 작년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했고요. 오늘은 지방선거. 지방선거. 글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민주와 자치. 이렇게 사회나 개인이나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덕목이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그것도 배워야 되고, 또 이 사회를 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아요. 결국은 공부로 귀결되는데, 대학에서는 경물 취지라고 해요. 공부하는 법이죠. 경물. 그 사물의 개념 파악을 해요. 취지.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알고자 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얼목이다, 예를 들어서 갑을 중에, 그러면은 얼목은 등쿨나무다, 화초목이다, 작은 나무다, 이렇게 유튜브나 뭐 다른 책에서 그렇게 배워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겨울에 작은 꽃나무래요. 그 철학관에서 얼목에 대하여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목은 겨울날에 매화라고 했다 치자, 또는 뭐 수선화라고 치자, 어쩌란 말인가. 그런 뜻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 배우는 언어가 있고, 또 중학교에서 같은 것을 배워도 이렇게 또 뜻이 확장되고, 대학생들이 그걸 할 때, 어른이 돼서 그것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약간 정제되고 또 확장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것은 만약에 을이다 이러면 을의 개념을 파악하고 을은 손이요 소형하니 이견대인하고 중정지행이라 신명행사라 또는 을목은 가불의 을로 봄의 후반기를 주관하고 또 선천의 사자로 바랍니다. 오손풍이고 개념이 물상으로 단순히 화초목이다 벼다 나팔꽃이다 자칫 개념을 잘못 세우면 그 물상이 또는 그 상태가 그 단어에 이렇게 구속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선택할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확장성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를 도라고 하고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그 도는 도가 이미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도라는 것은 만물이 생장수장으로 가는 그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꼭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를 그 길 또는 그것이 도다 하는 순간 특정이 딱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것이 도다 이랬으니까 나머지는 도가 아니다. 자, 한 반에 우리 초등학교 때 60명 정도가 있었어요. 유학생이 한 30명 있었겠죠. 근데 내가 반장이에요. 나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사랑해, 이 학생들을 모두 사랑해 이러면은 우리 반장이 모두에게 신경을 써는구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22번 얼순이를 사랑해 이러면은 30명 중에 한 명을 사랑한다 하는 통에 29번 내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같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념 짓고 그 개념을 확장하고 수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른 나무다 작은 나무다 이래 놓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말을 할 때 물론 듣고 싶은 말이 있고 특정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데모보원 또는 원오버원, 그러니까 같은 원인데 그것이 참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의 신중함 또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이나 또 행동을 이렇게 구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과 지엽적인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지엽적인 것을 잘못해서 본질로 삼아버리면 본질이 훼손되고
본질만 중시하다 보면 지엽적인 것을 또 이렇게 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공부하러 오는 우리 학생들한테 읽게 한 다나 소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에 어느 다나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어느 날 한겨울에 해림사를 갔는데, 해림사라는 절에 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우려고 보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된 불상을 쪼개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해림사 주지가 나타나서 도대체 불상을 쪼개서 불을 피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요. 이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자 다나가 하는 말이, 제가 불상을 태워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림사 주지가 나무가 무슨 사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매일 참배를 하고 공양을 바쳤던 것이 나무였단 말인가. 그저 그 순간 자기가 그 나무를 부처로 본 것이죠. 본질은 나무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음을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상을 보고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기의 결집체입니다. 그 기가 이 형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 기라는 것은 오행이라는 것인데요. 오행의 기 중에, 오행 중에 이 나무를 예를 들면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되고 수나 다른 기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상, 기의 총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가 없으면 이 나무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형체조차도 없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가 호흡하고 생장수장을 거듭한다는 얘기고, 죽었다라는 것은 기로 이루어진 그 사물이 이제는 생장수장을 그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죽은 나무는 목기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목의 오행이 순환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오행과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보이는 만큼 그 이면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보이는 것이 이만큼이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만큼 있다.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